마치 주변의 대화가 소음인 것처럼 혼잡 한방에서도 완전히 혼자서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사회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지능적일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심오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회를 함께 유지하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고독이 진정 지능의 자연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른 수준에서 작동할 때 일반적인 사회적 의식은 무의미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는 저주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피상적인 작은 대화와 가십을 중심으로 매일 같은 대본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매우 지능적인 개인은 깊이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질문을 묻고 이로 인해 다르게 됩니다. 사회의 표면 수준의 산만함을 통해 볼 때 그들이 중요하다고 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더 많이 이해할수록 당신이 더 많이 분리되고 갑자기 세상은 더 조용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망, 산만 및 사회적 검증의 끝없는 주기를 살려는 의지에 의해 주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현명한, 깊이 내성적인 것이 환상을 넘어서 본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인간 연결이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 편의에 따라 구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인공적인 느낌, 진정성이 부족한 관계에 어떻게 자신을 관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후퇴합니다. 그들은 소속의 소진에 대한 고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또한 게이트웨이입니다. 더 이상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묶이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것을 얻습니다. 자유, 사회적 기대의 제약 없이 생각하고 창조하고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는 자유. 니체에서 테슬라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가장 큰 마음은 고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부담이 아닌 필요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산만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하고 어렵고 용기가 돋보입니다. 문제는 지능이 자연스럽게 고독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 고립은 감옥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해방의 열쇠입니까? 신체적 피곤함이 아니라 당신이 인식하는 것의 무게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자신이 지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신 가볍고 힘들어야 하는 대화는 모순의 미로, 숨겨진 동기 및 무언의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그 이상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듣고 때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지능적인 마음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흡수하고 분석하고 분해합니다. 그들은 행동의 불일치, 톤의 미묘한 변화, 마이크로 표현력을 발견하여 무언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의 인식으로 인해 부담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결, 재미, 소속감을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깊은 사상가들에게는 모든 교환은 해결해야 할 밤정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각이 잘 맞지 않는 퍼즐. 그들은 말과 의미, 외모와 진실 사이의 격차를 보고 일단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신은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가 환상, 즉 조화, 공동이해, 상호 존중의 환상에 대해 번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능적인 개인은 종종 취약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에 참여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비어있는지, 사회적 즐거움이 마스크의 반복, 진정성이 종종 저항에 충족되는 동안 적합성이 어떻게 보상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은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힘든 사회적 흐름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순과 불일치를 무시할 수 있지만 깊은 사상가들은 그들에 의해 고통을 받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찾는 것.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폴란드 교환, 캐주얼 농담, 날씨 또는 현재 트렌드에 대한 토론과 같은 자동 조종 장치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깊이를 갈망하는 마음은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목적, 존재의 신비, 의식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심오한 곳으로 끌려가지만 종종 안락함을 지지하는 깊이를 피하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역설을 만듭니다. 그들은 연결을 원하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너무 많은 지능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동반자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얕은 상호작용은 충족보다는 배수를 느낍니다. 그들은 불행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고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군중 속에서 혼자 느끼는 것보다 생각으로 혼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철수는 디온과 함께 제공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생물이며 심지어 가장 독립적인 마음조차도 교제에 당기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면 투쟁은 지성 중 하나가 아니라 마음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지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은 종종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대중이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회적 검증, 지위 및 표면 수준의 상호작용은 행동을 지시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진정으로 지능적인 사람은 이 외관을 통해 본다. 게임을 인식하면 함께 플레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저주가 아니었다. 특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승인보다는 생각에서 성취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상을 진정으로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반자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군비는 마켓플레이스, 즉 소음, 운동, 끝없는 수다를 걷는 상상해 보십시오. 압도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대화, 무역, 성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팔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그들의 상호작용의 촉도를 통해 보고 그것을 많이 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군중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미끄러져 나가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의 경우 그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회적 검증의 시장을 떠나고 고독으로 후퇴합니다. 여기서 생각은 순수하며 진정성이 보존됩니다. 그러나 이 철수는 종종 비운이 발생합니다. 세상은 혼자 걷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는 누군가가 반사회적이거나 오만하거나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신호로 고독을 실패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정확히 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독이 가장 높은 형태의 자급자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의미를 찾기 위해 외부 산만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종종 소원보다는 침묵으로 발견됩니다. 철학자는 또한 지적 장난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추격하는 많은 것, 이 그랜드 사물의 계획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실을 내면화하면 이전과 같은 열정으로 사회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지만 피상적인 일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환상에서 잃어버린 사람들로 둘러싸인 것보다 진실을 찾아서 혼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찾기 위해 몇 년을 보냈고 자신의 의식의 층을 깊이 파고들고 사회가 당신에게 건네준 모든 신념의 의문을 제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당신은 세상이 당신 주위를 돌면서 외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분리된 관찰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능의 역설입니다. 진정으로 이해를 추구하려면 종종 사회적 수용이 안락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아이디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식 추구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에 깊이 빠질수록 피상적이고 검토되지 않은 삶을 위해 정착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당신은 무슨 위선, 인간 구성의 취약성을 보고 이 지식에 힘입어 힘을 느끼지 않고 점점 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주변의 모든 것의 결함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방대하고 복잡한 퍼즐의 열쇠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규범 밖에서 사는 것은 피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에서 개인적 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화입니다.
한편으로 이 고립은 놀라운 창의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끊임없는 방해가 없다면 마음에는 밤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및 혁신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프린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독을 요구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립은 감옥이 아니라 가장 심오한 일을 위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독도 정신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중과는 별도로 더 길어질수록 고립의 감정적 무게를 탐색하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때 한번 느꼈던 공허함이 압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결을 위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되거나 간과되는 느낌의 고통은 지적 추구가 진정될 수 없다는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균형입니다. 역설은 사회적 기대에서 분리하는 거대한 자유와 종종 그것을 동반하는 심오한 외로움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포함된 많은 깊은 사상가들은 고독의 위안을 발견했지만이 고독의 섬세한 본질을 인식했습니다. 너무 많이 당신은 세상과 완전히 연락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당신은 당신이 탈출하려는 표준의 노예가 됩니다. 이 심리적 줄타기는 사회적 규범 밖에서 살면서 짜릿하고 지친 것입니다. 이 고독의 섬세한 본질 너무 많은 것, 그리고 당신은 전적으로 세상과의 접촉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당신은 당신이 탈출하려는 표준의 노예가 됩니다. 이 심리적 줄타기는 사회적 규범 밖에서 살면서 짜릿하고 지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적 독립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 즉 제약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결코 완전히 적합하지 않은 부담입니다. 한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돌보는 것을 중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생각, 아이디어 및 행동이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해 지배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현실에서 당신의 가치는 사회적 검증에 의해 측정되지 않고 자신의 표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의해 측정됩니다. 이것은 생각의 진정한 독립성의 본질, 쇼펜하우어가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개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적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외부 승인의 필요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회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묶여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가족, 동료 또는 세계의 기대에 기초하여 삶을 형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승인과 검증을 추구하는 주기에 갇힌 집단 사고방식의 죄수가 됩니다. 우리가 수용을 갈망할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지능적인 경우 이러한 승인의 필요성은 특히 주류에서 자연스럽게 발산될 때 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현 상태에 도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비현실적이 아니라 비생산적이 됩니다. 사전 정의된 금형에 더 잘 맞출수록 진정성을 더 많이 희석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생각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일치시키는 요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검증의 필요성에서 벗어나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잠금 해제하여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사회 공판위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제약이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묻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제한 없이 창의성을 키우는 가정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런 종류의 독립성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종종 적합성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군중을 따르는 압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외부 승인에 대한 검색은 얕은 존재로 이어지는데 이는 진실과 자기 이해에 대한 더 깊고 의미 있는 탐구에서 산만해지는 얕은 존재로 이어집니다. 그에게 진정한 지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판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의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철학은 개인적 성장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양하기 위해 채택한 표면 수준의 정체성을 넘어서 우리의 열정을 추구하고 호기심을 따르며 예상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느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검증이 필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는 자급자족의 심오한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종종 승인을 찾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에 영향을 공급하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종종 승인을 찾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검증의 필요성을 풀어줄 때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 불안을 직면하고 치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적, 정서적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의되지 않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해 정의됩니다. 고독은 종종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에서 오해됩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을 쉽게 혼동하는 것은 쉽지만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소, 마음이 자유롭게 방황할 수 있는 곳, 창의성이 피고 개인적 성장이 번성하는 곳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독특한 고독의 힘을 인식했지만 어두운 면에 대해 경고했다. 이 이중시설 검을 마스터하는 열쇠는 정서적 또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고 고독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밀은 피해 수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키우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고독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고독에는 세상의 소음으로 종종 익사하는 깊은 반사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조용한 순간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사회생활의 방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목적을 찾습니다. 소리투대는 우리가 누구의 핵심과 다시 연결하여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대와 판단의 침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도 지적했듯이 섬세한 균형이 있습니다. 고독은 너무 멀리 잡히면 실제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분리될수록 정서적 피로를 탐색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풍부함을 경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개인인 가장 독립적인 사상가조차도 연결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진정성에 근거할 때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반영하고 우리가 혼자서 도달할 수 없는 관점을 제공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 내부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와 연결이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립에 빠지지 않고 고독을 받아들이나요? 대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이 제공하는 조용한 묵상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키우는 진정한 연결을 찾습니다. 당신의 가치와 공명하고 성장을 장려하며 당신의 개성을 존중하는 관계를 배양하십시오. 이러한 연결은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필요한 정서적 영향을 제공합니다. 고독을 개인 개발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십시오. 이러한 평형을 찾음으로써 고독은 잠재적인 함정에서 더 큰 창의성, 깊은 이해 믹보다 진정한 생활의 통로로 변형시킵니다. 그것은 자신의 회사와 편안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개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만 사용하여 마음을 연마하고 목적을 개선한 다음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라보다 완전히 실현된 자신의 버전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공명하고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이 이 커뮤니티에 초대합니다. 목적으로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보다 완전히 실현된 버전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이디어에 공명하고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이 이 커뮤니티에 초대합니다. 인생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미래의 통찰력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구독하고 이 비디오에 엄지손가락을 주고 알림벨을 눌러서 업로드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매일 이와 같은 비디오를 게시하여 심리학, 철학 및 개인적 성장에 대한 깊은 주제를 탐구합니다. 이 자기 발견과 지적 자유의 여정을 함께 계속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